기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치 반짝반짝 윤기 나도록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윤 기자의 윤기 나는 브리핑. 네, 이번 주에는 수요일에 함께합니다. 윤기 나는 브리핑 OBS 윤종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굿모닝입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예, 네. 그럼 드디어 이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정했어요. 예,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모레네요. 오는 4일 금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또는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는 어제 오전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입니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됐습니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 유지, 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개헌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합니다. 예. 이후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 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 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합니다. 국회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각 각하 혹은 인용인데 이 선고기일 변론까지 발표까지 너무 오래 걸려서 탄핵 소추 사유가 뭐였지? 저희가 조금 잊어버린 네네. 게 있습니다.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다고요? 그렇죠. 이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과 정치인 체포 지시 등 5가지 쟁점별 위법 여부에 따라서 파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쟁점별로 논의를 거쳐 하나라도 이 5개 중에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탄핵 인용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이제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주장 한번 다시 정리해 봐야 될 텐데 일단 국회 소추인단 측 입장이 뭡니까? 당연히 뭐 파면을 주장하고 있죠. 예. 이 윤 대통령 사건에서 국회 측은 5가지 쟁점 모두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은 개헌법상 선포 요건으로 명시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또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나가지 않는다는 게 국회 측 주장입니다.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통보가 없어 절차적 흥결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에 대해서도 국회 측은 국회 기능을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38년 전에 없어졌음에도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인 국회를 파괴하려 한 건 국헌 문란 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예. 윤 대통령의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등의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것 또한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당 폭주를 저지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 위헌, 위법성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윤 대통령 측은 이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 유지, 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함께 나서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 이런 반박 속에 계몽령이라는 신조어도 나왔는데 이 같은 윤 대통령의 호소에 헌법재판소가 움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예. 이렇게 선고 기일이 정해진 걸 보면 헌재의 뭐 최종 결정 이미 정해진 거 아니야? 이런 쪽에 좀 무게가 좀 실려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사실상 판결 절차를 마쳤다 이렇게 어제 YTN이 단독 보도하고 또 이와 비슷한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어제 오전에 평일을 마지막으로
평결 절차를 마치고 선고 당일에는 평의 없이 곧바로 판결을 선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헌법재판소가 판결 선고 당일 오전에 판결을 진행한 것과는 좀 대조적인데요. 헌재는 오는 4일 선고 전까지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 결정문을 다듬는 후속 작업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윤 기자는 결과 뭐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 해도 될까요? 예. 그거 하지 뭐, 마세요. 하지 기자한테. 말까요? 아니요, 뭐 당연히 어. 이 기자로서 이제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되는데 물론 예. 전망을 내놓기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 지난달 24일에 있었던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도 기각 5, 각하 2, 인용 하나의 이제 결과가 나왔던 만큼 이 재판관 사이에서도 이제 당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권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좀 엇갈렸었는데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간에는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도 인용 5 그리고 기각이나 각하 3으로 갈린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좀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 사실- 밖을 아니에요, 밖을. 예, 그런데 예. 이 헌재가 5대3으로 만약에 기각 결론을 내리고 선고를 한다. 이거는 그렇게 결정하기 쉽지 않을 그쵸. 겁니다. 왜냐하면 음. 만약에 좀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됐다면 마은혁 후보자는 진보 성향 법조인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이 기각 결론이 인용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죠. 5대3에서 5대3은 기각이지만 6대3은 인용입니다. 예, 예. 그렇다면 그 후폭풍은 정말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헌재 쪽에서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 그러니까 안 하면 위법이다라는 게 나왔잖아요. 예, 그렇기 만약에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인용을 주장하는 헌법재판관 측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압박이 공개로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용이나 기각 중에서 적어도 6명 이상의 의견 일치를 봤다는 것인데 그러면 6명 이상이다. 즉 보수 쪽 언론이나 이 그쪽 보수 진영에서도 기각 각하 재판관이 뭐 최대한 3명 정도 예상했거든요. 근데 지금 6명 이상이 의견 일치를 봤다는 것이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고 본다면 아마 좀 인용 쪽에 대통령 파면 쪽에 무게를 두는 관측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 예, 이렇게 예. 좀 분석이 됩니다. 네네. 그래요. 이런 의견이 비단 우리 윤 기자만의 생각은 좀 아닐 것 같고 또 최근에 또 이 보수 냉국의 주장이 또 제기돼서 눈길을 끌었어요. 좀 소개도 좀 해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도 이 분명히 이제 보셨겠지만은 이 당위적인 측면을 떠나서 법리적으로도 이 12월 3일에 일어난 일은 TV 생중계로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증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영상들은 뭐 TV로 그렇죠. 다 생중계가 좀 됐고요.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빠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3월 안에는 이제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봤는데 이제 그 예측은 벗어나서 이제 111일 만에 예. 이 결론을 도출하게 됐는데 이 관련해서 이제 보수 진영이면서도 윤 대통령 파면을 예측하는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발언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김진 전 논설위원은 지난달 31일에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헌재가 이미 8대 0으로 8대 0 인용이죠. 8대 0 파면으로 내부적인 합의를 봤을 것이라고 예. 예측했습니다. 이 김지인 전 그 논설위원이 좀 잘 맞춰요. 진짜 그 어떤 거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이번 얘기에 대해서 좀 눈여겨 보고 있는데 이 김진 전 논설위원이 윤 대통령이 파면 선고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근거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번 주에 헌재가 선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예측을 한 게 좀 결과적으로는 맞아 떨어졌죠. 이 김진 전 논설위원이 이 헌법재판소가 이제 대단히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선고 기회를 잡는 데 있어서 프로 수준의 이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면서 결론 이미 8대 0 인용 전원 일치로 8대 0을 정해졌고 예. 다만 선고 시기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했다 이렇게 이제 김진 전 논설위원은 좀 보고 예. 있습니다. 아주 색다른 그 이제 관점이었어요. 그렇죠. 이 김 전 위원은 이제 5대3 교착설도 나오고 심지어 4월 18일 이 문영배 헌재 소장 이 권한대행의 퇴임 이후로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미 8대 0으로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다면서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이 헌재 탄핵과 이거 현재 이제 탄핵과 기각 둘로 나뉘어서 맞붙어 있는 한국 사회 갈등의 열기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가 좀 시간을 좀 끌면서
김빼기 작전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맞아요. 설명인데요. 예. 이 헌법재판소가 선고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고 사회 갈등을 누그러뜨리려 의도적으로 선고를 늦췄다는 이 김진 전 논설위원의 주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제 YTN 단독 보도를 봐도 이 헌법재판소 사실상 결론을 내리고 지금 결정문을 다듬는 단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김진 전 이 위원의 분석과 맞물려 보면 예. 이 여론조사에서도 보듯이 다수 국민이 원하고 있고 또 많은 헌법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윤 대통령 파면 결정 관측이 우세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 헌법재판소가 선고 장면을 뭐 TV 생중계하겠다, 또 일반인 방송도 허용하겠다 하는 거 보면 뭐 이런 것들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는 이 정황 증거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거 개인의 의견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뭐 사실 증거나 이런 것들은 뭐 재판관의 영역이니까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네, 요거는 뭐 각자 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 조기 대선 뭐 6월에 치러지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바로 되죠. 나오는 거죠? 아마도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헌법에 따라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 이 파면 일로부터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한 6월 3일이 유력하다. 6월 그게 3일 마지막 날이잖아요. 60일 딱 유력하다는 되는 관측이 날.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6월 3일 화요일인데 이때를 이제 대선일로 거론되는 이유는 이날이 그 탄핵 선고일인 4일로부터 60일째 딱 6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은 압축적으로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각 당이 대선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 일정 또 이후에 선거 운동 기간을 고려하면 선거일을 최대한 이제 늦출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전례를 봐도 앞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 2017년 3월 10일에 파면됐는데 정확히 이제 파면 선거의 60일이 지난 5월 9일 화요일에 이 선거를 치렀었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인용되면 즉시 파면, 각하 기각되면 즉시 업무 복귀입니다.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뭐 조기 대선 얘기도 했었지만 사실 오늘도 이제 재보궐선거 지금 네,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도 이제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데 이 선거 이 경기도 선거에도 꽤 큰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예. 지금 성남과 군포에서 경기도의원 보궐선거가 좀 치러지고 있는데요. 예. 지금 경기도의회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6석씩 동수인 상황에서 이 오늘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다수당이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이 경기도에 있는 양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뭐 승패 예측 한번 해주시죠. 일단 군포의 경우에는 민주당 우세적으로 볼 수 있고요. 이제 관심은 성남입니다. 이 지금 분당과 서현동 또 판교 신도시를 이제 지역구로 둔 성남 6선거 구간이 관심인데요.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로 따지면 분당 갑인데요. 예.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간의 치열한 접전을 벌였고 이 안철수 의원이 결국 이제 신승한 지역인데 예. 민주당은 탄핵 정국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승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보수 텃밭인 분당에서 지난해 총선에 이어서 이 연승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남 6선거구 이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단순히 또 도의원 한 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탄핵 정국 속에서 수도권 민심의 변화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이 보궐선거 오늘 오전 6시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 오후 8시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윤기 나는 브리핑 윤종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